자,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 종류 원소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고유한이란 말은 선의 위치, 그 다음에 개수 등등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스펙트럼의 설명이고, 3번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다가 아니라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다르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하죠. 4번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고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의 종류,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종류는 선의 위치와 개수, 그 다음에 질량비는 선폭을 조사를 하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기에 이렇게 검은 선이 보이죠? 이러한 검은 선을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색깔의 선이 나오죠? 이러한 선들을 우리는 방출선이라고 하고 해요. 그러니까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자,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봤더니 선의 위치가 똑같죠. 개수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기억. 가에서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고요. 니은 나는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할 때 나타난다.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원소가 아니라 서로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3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 오로라와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은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로 나타낸 것이다. 맞고, 동일한 원소로 인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과 흡수선의 파장이 같다. 맞습니다. 파장이 같다라는 얘기는 선의 위치가 동일하다. 이 말과 같고, 디귿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4번 그림은 별 A와 여러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를 것은, 자,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일단 별 A가 뭐하고 이루어져 있는지 볼까요? 별 A는 이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수소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겹치고, 얘랑 얘랑 겹치고, 얘랑 얘랑 겹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겹치네. 그럼 헬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싹 겹치네요. 그래서 나트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겹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 B는 칼슘이 존재하지 않는다. 칼슘이 봐봐, 여기랑 여기가 일치하잖아. 그리고 쭉 내려볼까요? 여기 칼슘, 칼슘선, 칼슘선, 그 다음에 요 라인도 칼슘선 라인이랑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도 칼슘의 선이랑 같죠.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칼슘.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디귿 별 A와 B는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맞고요. 왜냐하면 검은 선이 나타나잖아. 자, A하고 B는 지금 여기에 검은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 스펙트럼. 자, 리을 나트륨의 스펙트럼은 저온의 원소에서 방출되는 빛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일단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얘네들은 방출 스펙트럼이거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저온의 원소가 아니라 고온의 원소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인 2번. 자, 5번 그림은 어떤 성운의 모습과 이를 관측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색깔의 선이 나오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과 같다.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게 아니라 고온의 성운이야. 뭐야 이게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네. 미안해요. 방출입니다. 방출. 색깔의 선이 나오니까. 자, 니은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성운이 방출한 빛을 관측한 것이다. 이것도 맞고. 디귿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성운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인데, 자, 이러한 성운이 아마 발광 성운인 것 같아. 발광 성운이거든. 근데 성운 자체가 빛을 스스로 내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별빛을 모아서 방출하는 성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광 성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별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별 앞에 뿌연 성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뒤에서 날라온 여러 가지 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별에서 파란색 별도 나오고 빨간색 별빛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 별빛이 나온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빨간색은 통과, 그 다음에 파란색도 통과 하지만 노란 색깔은 통과하다가 얘가 흡수를 해버리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별빛을 흡수를 했잖아. 흡수를 하면 얘가 살짝 들뜬 상태가 되거든. 그럼 들뜬 상태에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내려올 때 빛을 방출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자, 일단 기억.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거 맞아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거든. 그 다음에 니은 빅뱅 이후 수소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틀립니다. 수소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지가 않고요. 디귿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요 녀석이 3대 1이고,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에 발생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두 번째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거든. 얘네들은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커지니까 수소의 비율, 즉 물질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7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이 설명하는 우주의 진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해된 설명을 오는 것을 고르세요. 일단 빅뱅 우주론은 팽창 우주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고,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크기가 증가되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8번 그림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C는 원자 안에 있고 얘가 원자 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자 핵 주변을 운동하니까 C는 전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A가 원자핵이고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두 개, 그 다음에 양성자는 업 쿼크 두 개,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흰둥이가 업, 그 다음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게 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A가 쪼개지면 쿼크가 된다. A가 쪼개지면 일단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바뀌고 이게 쪼개지면 쿼크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번 B는 양전하를 띠고 C는 음전하를 띈다. 이거 맞네. 왜냐하면 B는 양성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C는 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C는 기본 입자에 해당된다. 5번 원자는 원자핵 주위를 쿼크가 도는 게 아니라 전자가 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입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는데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쿼크라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입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는데 이 경입자 안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과에서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라고 배웁니다. 자, 이번엔 9번 빅뱅 우주론에서 입자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자, 1번 전자는 양성자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 입자니까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럼 입자 생성 순서를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2번 중성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아니다. 3번 수소 원자핵은 중성자 한 개만이 아니라 양성자 한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수소 원자핵은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헬륨은 2헬륨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있잖아. 2,3짜리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2,3짜리 헬륨이 아니라 2,4짜리 헬륨이라고 보시면 되고 5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는 중성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많았다가 아니라 적었다. 됐죠? 그래야지만 질량비가 3대1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면 요 녀석을 말해. 근데 만약에 질량수가 3인 헬륨이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붙여줄 거야. 질량수 3인 헬륨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헬륨 원자핵은 얘를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10번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쿼크 3개가 결합하여 형성된 두 입자이다.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만든 두 입자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원자보다 먼저 만들어지지. 왜냐하면 이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 갖고 원자핵이 되고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나중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먼저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이다. 맞고 이 입자는 양전하를 띈다. 둘 중에 하나만 양전하고 나머지는 중성이죠. 그러니까 양전하를 띈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정답은 2번. 자, 11번 빅뱅 이후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자, 일단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쿼크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었다.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분리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빛이 진로에 방해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서는 요거네. 가나다가 순서네.
이때 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할 거고, 다 시기가 언제냐면 빅뱅 후 38만 년,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대략 3000 켈빈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가이다. 이거 맞고, 우주의 온도는 낮 시기일 때가 가장 높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온도, 우주의 온도 낮아지고 우주의 밀도도 줄어듭니다. 가장 높았다가 아닙니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가장 높았던 시기는 다. 3번 전자는 가와 나 사이에 생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가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가 이전. 왜냐하면 빅뱅과 더불어서 기본 입자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번 다 시기일 때 우주는 불투명했다가 아니라 투명했다야. 여기서 투명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빛이 직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진. 자, 5번 다는 빅뱅 후 3분 무렵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대략 38만 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번 그림 가와 나는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를 봤더니 빛이 직진을 하네. 그죠?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니까 나는 대략 빅뱅 38만 년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는 지금 빛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빛이 자 튕기지. 그래서 산란되고 있는 거 빛이 산란 됐죠? 얘는 그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 이전.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투명한 우주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저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안개 자욱하게 낀 곳에서 뭐 후레쉬를 비추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췄을 때 그 상황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과학자들은 뭐 스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프처럼 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자, 기억. 가는 빅뱅 후 38만 년이 아니라 빅뱅 38만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입니다. 전. 아니다. 빅뱅 후 38만 년은 가가 아니라 나. 니은 나의 빛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되게 중요한 빛이에요. 디귿 가는 나보다 우주의 온도가 높을 때이다. 맞지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에서 일어난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A가 핵합성 시기인 것 같아. 핵합성 시기. 그 다음에 B는 대략 38만 년 후쯤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은 기본 입자인 것 같습니다. 기본 입자 됐습니까? 근데 이 색깔이 잘 안 보여서요. 요게 전자 같다. 요게 그지? 요게 전자 같아요. 이거 전자. 그 니은이 전자. 그러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중성자는 기억이 결합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거 맞고, 디귿은 뭐니? 그럼 디귿 양성자겠지 뭐. 양성자. 자, 2번 디귿 한 개는 수소 원자 핵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자, 우주의 밀도는 A 시기보다 B 시기에 컸다.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니까 작았다라고 해야 돼. 밀도는 B가 큽니다. 4번 니은 두 개가 리을과 결합을 하면 중성인 원자가 된다. 리을이 뭐야? 리을. 리을이 헬륨이겠다. 헬륨의 원자 핵이겠죠? 그치? 아니지, 헬륨의 원자 핵이 아니네. 맞나?
맞네. 헬륨의 원자 핵이네요. 그러니까 니은 두 개와 리을이 결합하면 중성인 원자가 된다. 아니지? 왜 아닙니까? 아니지가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니까 맞네. 그 다음에 5번 B시기 직전 우주에 존재하는 리을의 개수는 리을이 헬륨 원자 핵이죠. B시기에 생성된 헬륨의 원자 수와 같다. 당연히 얘가 얘로 바뀌는 거라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리을이 요걸로 바뀌면서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지. 정답은 3번. 자 14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맞고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간 빛 맞고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될 때 우주의 온도는 대략 3000 켈빈이고 이게 현재 관측되는 온도입니다. 현재 관측되는 온도가 대략 3켈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답은 기억 니은. 자 15번 봅시다. 자 그림은 태양을 관측하여 나타낸 스펙트럼이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세요. 일단은 검은 선이 보이니까 방출선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출 스펙트럼. 이러한 방출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의 표면에서 태양 표면에서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뭐야 왜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인데 멍청이 검은 선이니까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그럼 2번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원소마다 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면 원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그림은 빅뱅 이후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D 중 우주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자,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자 여기로 올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A 시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2번 B 시기에 생성된 기역, 니은의 입자를 각각 쓰세요. 일단 기역하고 니은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니은이 여기에 보이네. 빨간 색깔이 여기에 보이죠. 수소 원자 핵에. 그러니까 니은이 양성자라고 하시면 되고 기억은 중성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그림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입자의 개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로부터 현재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까닭을 추론하여 서술하세요. 자 일단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 핵이 되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은 요렇게가 결합을 하면 요 녀석이 헬륨의 원자 핵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초기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하나 둘 14대 2 즉 7대 1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질량비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 다음에 헬륨은 4개잖아.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을 유지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력업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1번. 그림 가는 별 A를 관측한 스펙트럼을 나는 어떤 원소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에서는 잘못 얘기하면 또 안 된다. 그렇지? 검은 선이니까 흡수선이 보이죠?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방출선이 보이죠?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기억. 가는 대기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흡수니까 맞고 대기 성분 중 일부가 흡수를 한 거고 니은 별 A에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얘도 관측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얘네들도 관측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의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 주셔야 되고 디귿 A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지면 가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진다. 요게 달라져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별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바뀌지가 않아. 질량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2번 그림 가 다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는 쿼크고 나는 전자가 있으니까 중성의 원자라고 보시면 되고 다는 원자 핵이겠다. 원자 핵. 그 다음에 가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기억 가는 음전하를 띈다. 그럼 찾아야 되겠네. 자 일단 전자 2개 있으니까 얘는 헬륨 먼저일 것 같아.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는 게 헬륨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가에서 이 쿼크가 중성자 이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근데 일단 얘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음전하는 될 수가 없겠네. 그치? 가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입자의 생성 순서는 가, 다, 나 순이고 나가 생성이 되어 있을 때 우주가 투명해졌다. 맞습니다. 이때 방출된 빛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답니다. 자 3번 그림 가 다는 빅뱅 이후 우주에서 입자들이 생성되는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다는 중성인 원자 그 다음에 나는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헬륨의 원자 핵인가 보다.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 그 다음에 가는 다 분리되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C는 전자인 것 같고 B는 양성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A는 중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색깔이 실제 그 교재랑 색깔이 달라갖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기억 C 입자 3개가 결합을 하여 A가 만들어진다. C 입자 3개가 아닙니다. 쿼크 입자 3개인데 왜 아직 쿼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렸고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일 때보다 나시기가 높았다. 일단 순서는 가, 나, 다 순서네. 가시기가 나시기가 높았다. 이거 맞고 디귿 다는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자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는 대략 3000 켈빈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고 자 4번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과 입자가 생성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A 시기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 시기는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건 조금 그런데 일단 팽창하는 시기는 이렇게 팽창이 된대. 빅뱅 뻥 하고 터졌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급팽창, 그 다음에 감속 팽창,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시기가 있거든. 근데 현재가 지금 가속 팽창이야. 이게 지금 현재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몰라도 돼. 이거는 지구가 원래 나온 내용이라서 우주가 커졌다는 얘기는 팽창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도가 일정하게 팽창하지는 않고 각 시기별로 팽창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이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한번 보면 기울기가 시간분의 크기거든. 크기는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잖아, 공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냥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라고 봐도 돼. 왜냐하면 크기는 대략 거리잖아. 그러면 거리 나누기 시간, 이게 속도네.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순간순간이 다 뭐냐면 팽창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 A 시기에는 전자만 생성이 된 게 아니야. 많이 틀렸네.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작아집니다. 맞고요. 리을 B 시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1번이 정답.